자, 이건 매경이 보도했는데 다른 언론들이 별로 강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코인의 작년 불법 송금이 12조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최근 4년간의 5배고요. 이 12조가 지금 정부가 작년에 적발해서 검찰에 넘긴 가상자산 연루, 그러니까 가상화폐 연루 불법 외화 송금 거래 규모라는 거.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12조나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적발된 금액의 무려 5배에 달한다는 거예요. 자, 보면 2018년에 이 코인 불법 송금이요. 1조 2526억, 2019년에는 3009억, 2020년에는 2008억, 2020년에는 208억, 2021년에는 8268억인데 갑자기 2022년에 12조 717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4년간 송금된 거에 5배. 2018년 이전에는 코인 송금이라는 게 별로 없었죠. 가상화폐라는 게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관세청 금감원이 적발해 검찰에 이첩한 가상화폐 외환 이상 송금 금액이 12조 717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청이 적발한 5조 6,717억 그리고 은행권 송금과 금감원이 적발한 6조 4천억 또 NH 선물을 통한 이상 송금까지 합친 금액이라는 거예요. 김치 프리미엄으로 악용하기 위해 가상화폐 시세가 높은 한국에 들어와서 팔은 다음에 해외로 다시 갖고 나간 게 이만큼 된다는데 왜 유독 작년에 많았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외로 유출된 막대한 금액은 결국 범죄 조직이나 자금 세탁 등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매우 큰데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정상적으로 나갔겠습니까? 상당한 양이요. 한국 수사망이 닿지 않는 홍콩 소재 법인으로 돈이 흘러 들어갔고 이 가운데는 홍콩을 통해서 또 중국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지금 들어왔다가 나간 가상화폐 거래대금 송금 수치 지역의 71.8%가 홍콩이고 그리고 일본 15.3, 중국이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해외에서는 국내의 수사기관이 더 이상 계좌 추적을 통해서 수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제범죄수사를 지속적으로 추가로 계속 수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송금되고 나면 거기서는 끝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 송금액의 상당한 부분이 북한 연루설이 있다라는 데 대해서 정부에서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 정무위원회도 27일부터 가상화폐 관련 법안의 개정에 착수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북한이 훔친 가상화폐가요, 작년에만 2조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북이 지금 세계 최고의 사이버 해킹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대북 제재로 지금 수입원이 막힌 속에 북이 지금 집중적으로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 자금을 만들려면 어딘가에서 수입원이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북이 지금 이 첨단으로 훈련시킨 가상화폐 해킹 부대를 동원해서 해외에서 가상화폐를 탈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부가 지난 10일 북한의 해커에 대해서 독자 제재를 했죠. 그래서 북한의 해커 4명 박진혁, 조명래, 송림, 오충성과 북한의 기관에 대해서 독자 제재를 했습니다. 자, 이런 사람과 대상자가 누군지 모르고 거래를 해도 처벌받는다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개인 4명, 기관 7개를 독자 대북 제재에 집어넣은 것도 이게 정도를 넘었었고 정부는 북한이 사이버 공격으로 탈취한 그 자금을 가지고 핵미사일 개발 자금의 30%를 충당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2017년 이후 탈취당한 한국의 가상화폐가 1조 5천억 정도고 작년에만 한국에서 8천억을 탈취해 갔다고 보고 있어요. 정부에 따르면 북한은 작년 3월 엑시 인피니티라는 회사를 해킹해서
7,877억 상당의 가상화폐를 탈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블록체인 분석 업체인 체이널리시스는 최근 보고서에 북한의 가상화폐 해킹 규모가 16억 5천억 달러, 그러니까 2조 963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전 세계에서 도난당한 작년 가상화폐가 4조 8,279억인데 북한이 지금 훔친 규모가 그 절반에 달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렇게 훔친 가상화폐를 국내 시장에 다시 보내서 그걸 갖다가 세탁해가지고 갖고 갔을 거다. 지금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서 지금 국내로 투기 세력들에게 가상화폐를 보내고 이 투기 세력은 가상화폐를 매매해서 한국 코인 거래소에서 팔고 매매 대금을 입금받아서 홍콩 페이퍼 컴퍼니 등에게 매매 대금을 다시 보내고 그러면 홍콩 페이퍼 컴퍼니는 실제 소유주에게 이제 보내주는 거죠. 달러로요. 자, 북한의 경우에 가상화폐 거래소 자체가 없고 중국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다 폐쇄돼 버렸죠. 그런데 한국은 중국, 북한에 근접하고 있고 디지털 거래소 공동협의회 소속 거래소에서 거래된 가상화폐 거래량이 2021년 4,116조에 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과 북한의 검은 돈들이 이 가상화폐를 세탁하기 딱 좋은 장소고 한국의 가상화폐는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다른 나라보다 좀 비싸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부 바꿔가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홍콩 당국과 협의를 하고 불법 송금을 통해 빼돌린 자금 추적을 갖다가 하고 단속에 나선 것도 지금 이 심각성이 너무 크다. 그래서 국내의 어떤 자금이 해외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진행형으로 국제 범죄화되어 있는데 현재 한국의 수사기관의 능력만으로는 추적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현재 불법성이 의심되는 가상화폐 금액이 9조 2천억인데 검찰에 넘어간 사건이 지금 5조 6천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과연 북한을 잡아낼 수 있을 건가? 저는 잡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국이 미국에게 공개적으로 공동수사를 요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요, 대북 제재 규제를 외치다가 최근에 쌍방울 김성태의 세컨드리 보이콧 위반 정황이라든지 또 한국의 경유 북한에 대한 밀반출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미국은 지금 입을 다물고 있어요. 자, 미국은 도대체 겉과 속이 다른 나라입니까?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거 아닙니까? 미국이 협조하길 바랍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우라무늬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사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괜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